먼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이거 봐야 되는데 이제 한국갤럽 조사를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개요부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한국갤럽 조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일리 오피니언 제 556호인데요. 8월 5주입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됐고요. 이거는 그 의뢰자가 없는 자체 조사입니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예. 자, 지난주에도 어떻게 보면은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 들었기 때문에 좀 올라가고 싶다, 더 반등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이번 주 반등은 없고요. 네. 1% 포인트 하락이니까 횡보죠. 횡보인데 33입니다. 지난주 34였다가 33입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럼 1% 포인트 하락이니까 예.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거 글쎄요. 좀 경고로 좀 더 조금 봐야 더 되는 조금 더 부분입니까? 봐야 될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지금 33이다. 30% 초반대죠. 지금 겨우겨우 맞고 있는 듯한 느낌은 있는데요. 지금 비슷한 조사 중에서 전국 지표 조사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33 갤럽은 33%가 나왔습니다. 긍정 평가가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긍정 평가 33%. MBS 조사 MBS 조사도 33입니다. 그런데 MBS 조사는 이제 2주간 텀으로. 조사인데요. 예, 맞습니다. 38에서 33으로 이제 5% 포인트 하락 이어서요. 네. 하락 그 기울기는 좀 더 급한 것처럼 보입니다. MBS 기준으로 보시면은 지난 그 8월 3주하고 지금 8월 5주 사이에 5% 포인트 격차. 근데 부정률은 54에서 59로 올라갔으니까 이거 5% 포인트 올랐거든요. 예. 이 얘기는 그 긍부정의 격차가 10% 포인트가 더 벌어졌다. 더 벌어졌다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벌어졌다. 16% 포인트 격차였다가 이제 26% 포인트의 격차로 더 벌어졌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하락폭이 이제 5% 포인트인데 그 지난 7월 1주에서 3주 갈 때 4% 포인트 하락이었지 않습니까? 네. MBS 조사가 그 2주간 조사이지만 그렇게 아주 크게 이렇게 뚝뚝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지난 1년 동안.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5% 포인트 하락을 보였다라는 거는 이번 MBS 조사에서는 2주 동안의 변화로서는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지금 이와 같이 이 부분이 좀 끊어져 있죠. 8월 3주에 휴가 때문에 좀 한국갤럽이 이제 요걸 조사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하여간에 지금은 하락 국면인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전 고점 대비해서 지금 2% 포인트 격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뚜렷하게 아주 급락이다, 무슨 폭락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약간 좀 어렵지만 여튼간에 지금 하락하고 있다. 또 부정률은 59니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 몇 개월간 거의 한 3개월, 4개월 동안 가장 높은 고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부정이 59로서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아무래도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국민 여론이 안 좋다,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타당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좋지 않을 거라고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하락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락 폭이 그걸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뭐 30% 계속 지키고 있지만은 떨어지는 추세나 부정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본다면 대통령실에서 안심할 상황이 아니고 이거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이 사안이 워낙에 관리할 수 있는 사안이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주관식으로 알아보는 긍정평가 이후 부정평가 이후 이것 좀 보면서 저희가 더 맞습니다. 이어가 보죠. 요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긍부정을 같이 한번 보면서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응답이고요. 이거는 부정평가자에게 부정 이유를 묻고 긍정평가자에게 긍정 이유를 묻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지금 외교가 긍정 이유에서 9% 포인트 빠져서 19가 됐죠. 그런데 부정평가자 중에서도 외교는 7% 포인트 빠져가지고 11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자, 그럼 긍정평가자들은 그러면 뭐가 외교에서 빠지면서 뭐가 올라갔느냐? 어디로 갔을까요? 저 밑에 모름 응답 거절이 24가 됐습니다.
예. 딴 데로 안 가고 딴 데로 안 가고 그냥 어떤 응답이 있는 게 아니고 이유를 얘기 안 하고 그냥 예예 다 모름 응답 거절이 많아졌는데요. 긍정평가했다. 그런데 부정평가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외교가 7% 빠지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10%포인트 더 많아져서 21%로 1등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을 보시면 이념 갈라치기다. 또 홍범도 흉상 이전 네. 이 역사관 문제다. 아. 이런 내용이 있고요. 아직도 잼버리 문제를 언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가지고 일본 관계가 또 등장하는가 하면 이렇게 뚜렷하게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언급을 하고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정평가 하시는 분들 이 규모가 줄지를 않죠. 왜냐하면 현안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대통령 직무에 대해서 이제 긍정평가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 빠지기는 했다고 하는데 외교에서 즉 뚜렷하게 외교 성과를 못 느끼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은 이제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 상황에서 모르겠다. 네. 내가 왜 긍정평가하는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하. 이거는 좀 앞으로 긍정평가가 더 확 늘어나기는 쉽지 않다. 물론 이렇게 태도를 이렇게 가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잘한다. 주관이 있고 소신이 있다. 그렇죠. 결단력 뚝심 있다. 이런 공정하고 뭐 정의롭다. 이런 분들도 부정부착결 잘한다. 이런 분들도 사실은 그 쉽게 자기 의견을 바꾸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뚜렷하게 성과로서 지금 긍정평가 이유를 찾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하다. 4명 중 한 분은 내가 왜 긍정평가하는지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아, 그래요. 지지는 그냥 윤 대통령은 지지해 왔으니까 그냥 관성적으로 이어간다. 뭐 이런 느낌이 예. 드는 그런 지지 답변이다. 볼 수 있어요. 요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MBS 조사에서 잘하고 있느냐 잘못하고 있느냐 요거 물어봤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잘하는 점을 모두에게 묻습니다. 뭘 그렇게 잘하느냐? 가장 잘하고 있는 점이 뭐냐? 네. 라고 물었더니 결단력 있으면 18%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51% 이게 숫자가 잘 안 보이실지 살짝 키워볼까요? 51% 어디 갔느냐? 여기죠, 여기. 51%가 잘하는 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물론 지금까지 40% 후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50% 선을 넘었어요. 잘하는 게 없다라는 분들이 네. 이렇게 많습니다. 하하. 예, 요거는 항목 제시형입니다. 자유응답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잘못하는 거는 뭐냐? 잘못하는 점을 했더니 잘못하는 게 없다라는 응답은 14%에 불과해요. 그래요. 예, 잘못하는 게 없다라고 하시는 그 응답은 14%고요. 아까는 잘하는 게 없다는 51이었죠. 네. 근데 이거는 잘못하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응답하시는 그 국민분들은 14%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대통령실에서도 이거 진짜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심각하게 봐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거고. 근데 지금 이제 홍범도 흉상 이전도 이제 결정이 어제 됐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이제 안 알려진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이 문제 파급력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보수 쪽에서도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홍범도 흉상 이전 역사관 문제가 지금 부정평가 이유에서 1% 잡혔는데요. 네. 그럼 1%는 그 얼마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토마토 조사입니다. 토마토 조사. 네. 예.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조사. 이 자꾸 헷갈리네. 미디어 토마토 조사인지 뉴스토마토 조사인지. 뉴스토마토가 의뢰해서. 뉴스토마토 의뢰인가요? 토마토가, 그럼 네. 미디어 토마토 조사. 예. 철거 찬성이 22.1입니다. 이건 ARS 조사인데요. 철거 반대는 65.9입니다. 그래요. 3명 중에 2명은 반대하고 철거 찬성이 22.1인데 자, 이념이라든지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드렸을 때에 찬성률이 한 30% 중반대를 유지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념 프레임을 좀 강화하는 그런 그 메시지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조치들이. 그런데 이념 프레임을 강조했을 때 지금 이 흉상 철거는 찬성이 22.1, 20%대 초반이다. 국정 긍정률이 33인데 그렇죠. 흉상 철거 찬성은 22다. 그리고 흉상과 관련해서 홍범도 장군 이슈는 국정 긍정률을 내리는 하방 압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33% 정도 나오는 예. 대통령 지지율 긍정 평가 거기보다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 한 뭐 10% 정도 되는 10%가 거니까 되는 거죠.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아 이건 아니다. 그렇죠. 흉상철거는 아니다.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국지표 조사에서요. 네. 어제 발표한 전국지표 조사에서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네. 이따 말씀드리고 요거 아니 이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거. 네. 자 이거 보시면은 재미있는 거를 이거를 했습니다. 너무 크니까 이게 다 안 들어오는데 여튼간에 이게 뭐냐면은 국정 비전과 가치 실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가 1년 전에 비해서 네. 여기 보십시오. 7% 포인트 하락해서 34 긍정이 1년 전에 비해서 7% 5점이 넘어서 이제 하락이 된 거죠. 네. 그다음에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잘 구현되고 있다. 33.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33. 한반도가 평화롭고 안전해지고 있다. 33. 이것도 다 하락이죠. 그래도 이것들은 3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예. 국정 긍정률 33과 비슷한 맥락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경제가 안정되고 좋아지고 있다는 22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한반도 문제, 뭐 공정과 상식, 민주주의 내지는 이념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하여튼 30% 초반대는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네. 해서 홍범도 이슈가 나왔을 수는 있어요. 왜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너무 여론이 안 좋으니까 민심이 안 좋으니까 악화돼 있으니 네. 홍범도 이슈로 그걸 덮으면 30%대 초반이 이제 유지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경제 문제도 지금 이렇죠. 홍범도 철거 찬성도 20% 초반이죠. 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 어디 갔냐? 이겁니다. 네.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인식 요약 8월입니다. 예, 많이 안 좋죠. 예. 그렇네요. 오염될까 걱정된다 75. 걱정되지 않는다가 22.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가 73. 가능성이 없다 21. 다 20%대죠? 네. 전국 지표 조사 한번 더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인식 해롭지 않을 것이다 21. 네. 해로울 것이다 73. 74. 10명 4명 중 3명은 해로울 것이다. 20%대의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20%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경제 문제, 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20% 정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걸로 이렇게 덮어야 되는데 30% 중반 정도 나오는 걸로라도 네. 어떻게 이제 덮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만약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라면 이것도 20% 초반이다. 그래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나왔다. 예.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퍼센테이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근데 이제 흉상 철거를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글쎄요. 뭐 지지율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윤 대통령이 예전에 했었는데 뭐 그대로 한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수에서도 분위기는 좋지 않다. 분위기 좋지 않죠. 그런데 홍범도 장군께서 뭐 소련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네. 아니 그러면 우크라이나 지원하면 안 돼요. 우크라이나는 소련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심지어는 살상 무기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있었다고 한다면 네. 그거는 굉장히 모순되는 거고 아, 사실 노태우 씨도 그 재임 기간 동안 네. 그 북방 정책 펼쳐가지고 돈 빌려줬지 않습니까 소련에? 그거 돈 못 받아가지고 나중에 무기로 가져왔죠. 네. 그 불검 사업인가 해가지고 불검 맞나? 그 사업을 해가지고 네. 그때 탱크도 들어오고 뭐 장갑차 다 들어왔습니다. 공기부양정, 대전차 미사일, 대공 미사일 이런 거 들어왔거든요. 그거 분해 조립해가지고 지금 K 방산이 됐죠. 그런 거 따지면 그거 다 갖다 버려야죠. 저는 이게 이제 소련과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별로 보수나 중도에 그런 게 그럼요. 소련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니까 소련 시절에 무엇인가 있었던 걸 다 뒤집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행보 대통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도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소련 공산당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북한이 쳐들어올 때, 남침할 예, 예. 때, 그러니까 소련이 사주했다, 사주를 받아서 예, 예. 뭐 왔다, 뭐 그래서 소련 공산당까지 우리가 비판해 왔는데 그 시대가 다르잖아요. 시대가 다르죠. 돌아가셨잖아요, 그 전에. 예, 예. 돌아가셨고,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어떤 활동을 해왔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냥 알려지고 있는데 보수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유시 참변 얘기를 하면서 홍범도 장군이 결국 우리 뭐 독립군들의 피해 여기에 뭐 역할한 거 아니냐 이런 도 주장하고 있는데 학계에서는 그 확인되는 구체적 자료도 없는데 왜 그런 주장하느냐 또 반박을 하고 있고 참 이 역사 논쟁, 역사 전쟁으로까지 흐르는 모습이에요. 답답하네요. 네, 답답하죠. 그렇게 따지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네, 일본군 장교였는데요. 그렇죠. 예. 만주 군간. 그리고 공산당이 싫다고 하면 베트남 같은 나라하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일당 국가지 않습니까? 베트남 그렇죠. 공산당.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 베트남 가서 안보 파트너다 막 이랬거든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공산당 국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가 이게 아주 오바하는 네, 이념 과잉, 이념 일면도, 이념 근본주의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정책하고는 하나도 맞는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러시아와 이 방산 협력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는 끝난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참 이 과거에 있었던 일 아니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전향해서 괜찮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대통령실에서 그럼 전향하면은 괜찮으니까 홍범도 장군은 전향 안 하고 돌아가셨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거 아니냐. 참 이게 좀 궁색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해명을 하고 뭐 다른 예를 가져와서 얘기하고 하더라도 그게 잘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아까 뉴스토마토 조사 결과 의뢰한 그 미래토마토 조사 결과 나오는 것 같아요. 설득이 안 된다. 답답하네요. 보수에서도 예, 예. 설득이 안 되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다. 어쨌거나 국민 여론은 지금 정부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지금 이 정도의 쏠림 현상은 진짜 관심 있이 봐야 돼요. 이거는 뭐 자, 그럼 예. 여기서 그 얘기도 하잖아요. 잠수함 2016년에 예, 예. 진수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진수된 1,800톤급 잠수함 홍범도함 이것도 이름을 이름 바꿔야죠. 바꾼다고 하던데. 아니 그리고 육사에서 명예 졸업장을 네.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육군사관학교가 이렇게 가벼운 곳인가? 그런데요. 언제는 명예 졸업장을 주고 네. 언제는 흉상을 뽑아다가 어디다 옮겨야 되고 라고 한다면 이거를 도대체 아니 이게 진짜 근본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본 없는 행태에 대해서 네. 아니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중도 성향이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게요. 이게 지금 22%가 찬성 나왔다라는 건 네. 중도에서도 이게 별로 찬성이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좀 봐야 됩니다. 그렇죠. 후쿠시마 이슈를 가지고 그걸 덮기 위해서 홍범도 장군을 들이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네. 이슈를 가지고 이슈를 못 덮어요. 이건 덮이지 않는 이슈가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런 건 어떻게 봐요? 지금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 국민들 괴담과 가짜에서 속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산물 소비가 크게 뭐 위축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어제 우럭탕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먹고 꽃게 잡는 사진도 많이 이제 보도가 됐던데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여론을 정확하게 안 보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은 수산물 소비는 더 나빠지기 전에 빨리 먹자. 예, 그래요? 저도 이틀 연속 회를 먹었습니다. 그러세요? 예, 시장 가서 스키다시 없이 네. 그 저기 이게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빨리 먹자라는 생각으로 배를 좀 채웠는데 네, 일본어 좀 상가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 뭐라고 하죠 그러면? 반찬? 밑반찬이라고. 밑반찬을 많이 안 먹고 네. 그 물고기를 중심으로 먹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잘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여기 보시면은 네. 거의 걱정된다가 75인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가 73입니다.
이게 먹기가 꺼려진다가 60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걱정하고 있는 목소리가 여론에서 보이고 있다. 예, 꺼려진다가 60도 이것도 적은 어떤 분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덮일 만한 이슈 글쎄요. 다 안 덮일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안 예, 덮일 예. 이슈들만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박정훈 대령 이 사안은 좀 어떻게 풀려갈까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또 저는 해병대라고 하셨죠? 저요? 아. 아니 아닙니다. 저 땅개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최준문 교수님 해병대 헷갈린 것 같은데 그래요. 딱히라 육군이라고 하시면 육군입니다. 육군. 육군 예, 출신 육군. 알겠습니다. 아, 네 장교 출신 나오셨죠? 아 예, 장교입니다. 아 예. 어쨌든 박정훈 대령이 오늘 방금 전에 저희가 생중계해 드렸는데 군사법원에 들어갔습니다. 예, 영장 실질 심사 구속 이제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제가 참 답답한 거는 홍범도 장군께서도 평생을 바쳐서 네. 국민과 조국을 위해서 싸우셨던 거고요. 또 박정훈 대령님도 정말 평생 명예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라는 해병대 네. 정신으로 여기까지 버텨오셨는데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앞으로 누구에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몸을 바쳐라 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저는 진짜 이게 다음 세대에 네. 우리 모두가 다 군인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못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다 병역에 의무가 있는 의무가 거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누구에게 도대체 그 젊었을 때 인생을 바치라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분 홍범도 장군의 인생을 보셔야 되고 네. 박정훈 대령의 그 정말로 그러면은 징계를 해가지고 대령까지 올라간 그분을 네. 불명예스럽게 만들 것이냐? 아하. 그럼 누가 해병대 힘들잖아요. 그렇죠. 누가 해병이 되고자 하겠느냐는 거죠. 이 뭐 국방, 병역의 의무, 또 우리 군의 뿌리 여러 방면으로 참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시청자분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 해병 그 장병들이 네. 그 예전에 어디죠? 해병 1사단 쪽인가? 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칼로 막 찌르고 총을 뺏으려고 했을 때 한 장병이 네. 그 한 용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끝까지 그거를 그랬었나요? 안 뺏기려고. 이게 뺏기면 민간이 위험하니까. 그랬던 일도 있었군요. 해병 정신이 있는 건데 네. 어떻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인생을 다 부정해야 되는? 그리고 나서 그러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 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참, 저 이거 전 갈수록 충격입니다. 갈수록 충격입니다. 그러게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외화부욕 또 그 중심에 사단장을 지키기 위했다, 윗선을 빼기 위해 그랬다라는 의혹이 불거져 있어서 결국 밑에 있는 우리 장병들의 목숨이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그럼요. 그냥 희생돼도 괜찮은 것이냐. 이건 이 시작이 바로 해병 네. 장병 아닙니까? 그 용사가 거기서 그럼요. 숨을 거뒀는데 그렇죠. 그 문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저는 이거는 군은 국가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을 위해 복종하는.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지 홍범도 우리 박 대령님 네. 또 그 돌아가신 우리 장병 네. 해군 해병 장병 예.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전. 예. 그래요. 이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지만은 이것도 이 사안도 크다. 그냥 우리 국민들이 다른 이슈로 덮이는 걸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 앞으로 이슈가 하락 이슈가 예. 너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이 1+1은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발언이 이거 지지층 결집 아닙니까? 참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뭐 네. 야당들 정의당도 그렇고 어딥니까 기본소득당도 그렇죠. 진보당도 있고. 진보당도 있고 이런 야당들이 막 뭉치고 있는데 그러다가 진짜 1+1이 100 됩니다. 1+1이 100 된다. 예. 왜 그러는지 그런
국민 통합적인 네. 어떤 발언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경제로. 그런데 되게 이념으로 마치 국민과 이제 대적 전선이 그어져 있는 것처럼 네. 국민분들 굉장히 서운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분노하시는 그러니까요. 분들이나. 대통령의 워딩으로 발언으로 싸움 얘기 그것도 국민들을 향해서 예. 선전포고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정도로 예. 센 워딩이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이 국민들의 염려, 불안, 분노 계속 커질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주에도 어떻게 이제 작용이 될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전 이게 어떻게 작용될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